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부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이름의 ASP.NET 4.6 웹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ASP.NET의 데이터 컨트롤에 대해서 정의를 미리 보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컨트롤은 컨트롤 기반으로 어떤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모양을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라고 하죠.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꾸미고자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이제 취약한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기반으로 무엇으로 만든다라기보다는 직접 우리가 이제 컨트롤의 모양은 최소한으로 쓰고 대부분의 기능은 뭐를 사용해서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구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그래도 한번 데이터 컨트롤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도구의 도구 상자. 보기의 도구 상자에서요. 웹폼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폼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웹폼 이름은 FRM 데이터 컨트롤 데모 또는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폼 데이터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하나 주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코드를 컨트롤 A, 컨트롤 K, 컨트롤 D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제 편이고요. 엔터, 엔터. 자,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rm 데이터 컨트롤 .aspx 페이지 이렇게 구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데이터 컨트롤에 대해서 미리 보기 데모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기 div 태그 이렇게 놓고요. 그럼 데이터 컨트롤은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중에서 여기 데이터 컨트롤에 있는 항목들을 나타냅니다. 요만큼의 기본 제공 데이터 컨트롤들이고요. 실제로 서드 파티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컨트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 컨트롤 상에서 간단한 데이터 입출력 기능. 뭐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 컨트롤하고 여러분들의 그 이제 태그 능력하고 조합해서 이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영역이 이 데이터 컨트롤 영역이다. 그래서 데이터 컨트롤은 코드 타이핑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으로 어떤 데이터 입출력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이제 얘네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보기에 SQL 서버 개체 탐색기 잠깐 들어가서 보면 제 거에 로컬 DB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ms SQL 로컬 DB에 보면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 테이블에 메모스라는 이름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모스 테이블에는 넘버 필드부터 포스트 ID 필드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여러분들 웹폼에서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앞서서 ADON의 코드를 사용해서 코드를 구현해 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데이터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요 기능을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코드 한 줄 타이핑 없이라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이제 데이터 컨트롤 상에서 데이터를 한번 바인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롭다운 리스트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바인딩 한번 시켜볼까요? 그럼 드롭다운 리스트를 하나 떨어뜨려 놓고요. 이름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데이터 컨트롤 중에서 어떤 명령, 데이터 커넥션과 커맨드를 담고 있는 컨트롤이 요 SQL 데이터 소스,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려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디자인 모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컨트롤 Z, 컨트롤 Z 이렇게 해놓고요. 디자인 모드에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디자인 모드에서 어디 드롭다운 리스트를 드래그해서 요 안쪽에다가 삼각형 안쪽에다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오른쪽 이쪽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줄 바꾸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드롭다운 리스트하고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이렇게 개발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럼 디자인 모드 또는 소스 모드에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소스 모드를 사용하니까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 이제 선택해 보면 이렇게 이제 요 모양 있죠? 요 사각형 모양
요 사각형 모양을 뭐라고 한다? 스마트 태그. 요 사각형 모양을 스마트 태그 또는 스마트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이러한 스마트 태그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 컨트롤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설정하는 것을 자동화된 속성 설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 태그, 스마트 태스크를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태스크에다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려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처럼 보이네요. 이게 잘 안 잡히면요, 그냥 얘네들 선택해 놓고요. 컨트롤 점 찍어주시면 돼요. 컨트롤 피리어드, 컨트롤 점 찍어주면 SQL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컨트롤에 대한 작업, 태스크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소스 구성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데이터 소스 구성의 데이터 연결 선택이라는 메뉴가 뜨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 연결 버튼 눌러서 기존에 연결해 놓은 게 있으면 뜨는데 없으니까 처음 할 때는 새 연결 버튼 눌러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거냐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데이터 소스는 SQL 서버로 연결하겠다. 서버 이름은 여러분들 로컬 DB 이름 이제는 기억하시나요? 가로 열고 로컬 DB 가로 닫고 백슬래시 MSSQL 로컬 DB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 컴퓨터에 있는 거니까 윈도우즈 인증이고요. 실제로 원격에 있는 SQL 서버 정식 버전을 사용한다면 이제 그 SQL 서버 인증을 사용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dev ADONet이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패스워드 대신에 윈도우즈 인증 인테그레이티드 시큐리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연결 테스트라고 확인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 정보가 이렇게 윈도우즈 인증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만들어주고요. 이제 다음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전에 그 기능을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 web.conf 파일에다가 저장할 거냐,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이 이름으로 web.conf 파일에 저장할 거냐, 저장하겠다. 예, 이 연결을 다음으로 저장합니다 해서 다음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web.conf 파일에. 그러면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 web.conf 파일에 저장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만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드롭다운 리스트에다가 바인딩을 시켜주고 싶다. 나는 넘버하고 이름만 바인딩 시켜주고 싶다. 그러면 이 구문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메모스 테이블을 하나밖에 없네요. 현재 시점에서는 메모스 테이블에서 넘버 필드하고 네임 필드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더바이저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웨어절도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더바이 버튼을 클릭해서 넘버 필드에 디센딩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오더바이 넘버 디센딩까지 만들어 준다는 거죠. 확인.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SQL 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버튼 누르고 요거에 대해서 쿼리 테스트 해보면 현재 제 메모스 테이블에는 1, 2, 3번에 백두산, 홍길동 정도의 3개 정도의 레코드가 들어있나 보네요. 현재 시점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 버튼 누르면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뭐가 담기는 거예요?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직접 여러분들 타이핑해 주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정보가 담깁니다. 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결할 거냐? 그 데이터베이스는 요 데이터베이스다. 커넥션 스트링 이제 꺽쇠 $달러 이제 기호는요, 특수한 이제 그 기호인데요. 커넥션 스트링 섹션 안에 있는 요 이름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web.conf 파일에 가보면 dev ADONet 커넥션 스트링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서 사용한다는 거죠.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SQL 구문을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제 SQL 구문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select number name from memos order by number descending 이렇게 만들어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하고 명령어를 담고 있는 개체라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요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 상에서 넘버 필드하고 데이터 네임 필드를 이 드롭다운 리스트에다가 바인딩해서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역시 디자인 모드로 가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태스크 드롭다운 리스트의 스마트 태스크에서 데이터 소스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원본이 어디 있느냐? 얘를 선택하면 나는 데이터는 좀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표시 텍스트 드롭다운 리스트에 겉에 보여주는 표시 텍스트는 뭐로? 네임으로. 드롭다운 리스트 안에 담고 있는 밸류 값은 뭐로? 넘버 필드로.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면요. 자, 됐고요. 자, 뭐 오토 포스펙 선택해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냥 이제 닫고 스마트 태스크 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소스 아이디하고 데이터 텍스트 필드 겉에 보여지는 거 데이터 밸류 필드가 함께 만들어지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 구문에 대해서 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 코드를 직접 타이핑해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 상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 정보를 가지고 해당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이 구문을 커맨드를 날립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값 중에서 넘버 필드는 어디에? 밸류에, 네임 필드는 텍스트에 이렇게 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이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참조하겠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를 사용해서 이제 밑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은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입니다. 해당 컨트롤 상에서 얘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현재 페이지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자, 실행이 되었고요. 홍길동, 백두산 3개 레코더 출력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소스 보기 또는 요소 검사를 해서 잠깐 보면 어떻게 태그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선택 해보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드롭다운 리스트가 만들어지고요. 드롭다운 리스트 겉에 보여지는 텍스트는 네임 속성이 안에 담고 있는 값은 밸류 속성은 1, 2, 3 아이디 이제 넘버 필드하고 이제 네임 필드가 이렇게 나눠서 바인딩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바인딩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특정한 드롭다운 리스트에 어떠한 데이터를 바인딩 연결시켜서 출력해 주는 것을 제가 타이핑 레벨로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컨트롤로 이제 도구 상자에 있는 컨트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컨트롤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데이터 컨트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드 기반으로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컨트롤 기반은 데이터 컨트롤이라는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도구를 많이 쓰는데요. 즉 스마트 태스크를 쓰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뒤에서는 거의 다 스마트 태스크를 거의 다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셔도 돼요. 그거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이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쓰다 보면 한계점에 도달해요. 이거 뭐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쓰다 보면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빠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건 익숙하지 않았을 때가 이제 이런 도구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 코드를 볼 줄 알면 즉 눈에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이제 세세하게 어떤 모양을 건드려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은 컨트롤 기반, 스마트 태스크를 사용하는 컨트롤 기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데모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뭐 몇 가지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코드 기반으로 그리고 최대한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는 기반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어떠한 커넥션과 커맨드를 담아놓고 특정한 컨트롤들, 뭐 드롭다운 리스트 같은 컨트롤들 또는 또 다른 데이터 컨트롤들한테 연결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뭐다? 이런 게 데이터 컨트롤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 컨트롤은 뭐를 제공한다? 스마트 태스크를 제공해준다. 근데 만약에 이 모양을 다시 바꿔주고 싶다면 스마트 태스크를 다시 요청하게 되면 해당 구성이 다시 보여집니다. 아, 이번에는 데브 ADO 넷 커넥션 스트링으로 웹닷컴 빅발에 있는 게 보여지네요. 다음 메모 스테이블 다시 구성하면 이거 좀 내용이 바뀌어지네요. 그래서 넘버 네임 이렇게 다시 구성해 줘야 돼요. 취소 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런 때는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자, 어쨌든 첫 번째로 데이터 컨트롤, 첫 번째로 SQL 데이터 소스 컨트롤에 대한 사용법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인 컨트롤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